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또 갔네요. 요 며칠 좀 춥더니만 오늘 좀 많이 풀어졌죠. 저는 옷 좀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그 오늘 진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우리 민법 조문 구조는 항상 그 요건과 뭐뭐 한다면 어떠어떠한 효과, 권리 의무를 준다고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 그렇죠. 내가 사겠다, 내가 얼마 주고 팔겠다. 그러면 난 얼마 주고 사겠다. 매매가 법률 행위죠. 청약과 성능으로 이루어지는 이 법률 행위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항상 그랬죠. 제가 몇 번 반복하는데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특성이 의도한 대로,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 특성을 가지고요. 이게 제가 상속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상속은 사망이라는 법률 요건이 발생하면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들한테 승계가 되게 돼요. 이 법률 행위는 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뭐 채권행위나 크게 물권행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민법의 전 영역에서 항상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개념을 잡으시면은 민법 공부하는 데 굉장히 편립니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 자체도 이 분석을 해보면 일정한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요건, 효과, 이게 또 이 법률행위라는 요 자체가 하나의 요건이면서도 법률행위 자체를 또 성립요건, 유효요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데 우리가 당사자, 당사자는 우리가 갑을이 X 토지를 매매할 때 갑을이 당사자가 되죠. 이제 이따가 그 당사자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 제한 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다뤄집니다. 정상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인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조문들하고 관련해서는 아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따 할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가적타라고 말씀드렸죠. 가능해야 되고 법이 허용해야 되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제 민법 103조인데 제가 선풍기라고 그랬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 이걸 갖춰야 돼요. 여기서 목적은 갑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대금을 받고 X 토지를 파는 거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대금을 주고 일정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은 또 결국 법률 효과죠. 효과. 원하는 효과예요. 이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의사표시인데요. 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법률 행위의 기본적인 이제 성립 요건으로 하는데 기본 요건으로 하는데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봤죠.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하고 의사표시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교과서 예대로 나 연봉 한 2억 받고 싶어. 근데 실제로 사장님이 오케이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속마음에 불과하고 현실적인 걸 썼죠.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썼죠. 그게 일치하지 않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아는 거. 그게 통정. 통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짜고 치는 거죠. 갑이 빚을 많이 져서 채권자들이 달려드니까 가장으로 넘겨버리는 게 가장매매하는 거죠. 그런 거고 사회강박은 속아서 또 강박은 협박. 협박이나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위해를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착오. 착오는 자기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비진이나 통정은 서로 비진이는 스스로 알면서 표현하는 거고 통정은 서로 짜고 치는 건데 착오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표시하고 내용하고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인데 그 우리가 이게 우리 민법이 그 이제 규정 내용에 따라서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취소 사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효과 도대체 민법 규정이 어떻게 되냐 뭐 궁극적으로 민법 규정만 암기하시면 되지만은 그래도 좀 암기할 때 편하게 이익형량이라고 이제 저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보호하는 게 옳은지 상식적으로 거기에 맞추면 대부분 맞습니다. 비진이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를 자기 혼자 생각한 거대로 속마음대로 해주면 안 되죠. 상대방이 피해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속마음하고 다르더라도 통정 서로 짜붙였기 때문에 유효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고 사기강박 사기강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겠죠. 속이고 협박하고 이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때문에 일단 취소권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도 그 조금 제한을 하죠.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게 해요. 물론 이게 이제 그 무효와 취소 이 구별은 입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의용민법 시절이 있었대요. 의용민법. 이게 이제 그 1912년부터 이제 59년까지는 일본 민법을 그대로 따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용민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착오를 취소 사유로 하는 게 아니라 무효 사유로 했다고 그래요. 정책인데 어쨌든 우리는 취소 사유로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이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는 우리 민법이 직접 효력을 규정을 해요. 유효다, 무효다 규정하지만 사기강박, 착오, 사감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취소권만 줍니다. 되돌려서 무효시키는 권한만 주지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나중에 법률 효과를 되돌려요. 소급해서. 결과로는 같지만은 반드시 여기는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울질 한번 해봅시다. 이익형량. 여기에 있을 때 이런 행위들이 당사자 간에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병 제3자가 생기거든요. 이 사람은 피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울질 해보면. 근데 항상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자. 선의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뜻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알지 못했을 때는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떤 뭐 사례라든지 내용이 나오면 항상 당사자 관계하고 제3자의 관계 이거를 분리해서 학습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대리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뭐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대리제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민법은 자기가 법률행위라면 효과도 본인이 받는 게 맞아요. 근데 특이하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효과를 받습니다. 법률 효과를. 그건 이제 대리제도인데 그 사적 자치. 그러니까 우리들 간에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그게 이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통하는데 그걸 확대하는 역할을 해요. 대리제도가.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리인을 통해서 더 많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리는 세 가지 국면이 생겨요. 자, 갑이 대리인이거든요. 대리인. 대리인이고, 대리에서는 명칭을 좀 다르게 쓴다 그랬죠. 상대방이나 우리 조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본인. 이 세 가지 삼면 관계가 생기는데 대리는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법이 정해줍니다. 누가 대리인이 되고 권한 범위는 어떻고 언제 소멸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친권자만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죠. 미성년자.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요. 법 규정 때문에.
다 저기 우리 조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시험법이는 아니지만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둬야 되는 건 바로 이미대리입니다. 이미대리. 이미대리는 자기가 1번 국면이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랍니다. 우리 통상은 위임장을 쓰죠. 뭐 서초동 1번지 X 건물 매매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위임장을 쓰는데 뭐 종종 위임장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소송에서는 도대체 수권행위, 대리권을 줬는지 말았는지 다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오늘 할 이 수권행위가 없다면 당연히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고 이 수권행위라는 게 첫 번째 국면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그렇죠. 여기서 되면 우리가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태까지 보면 매도인이 되죠. 매도인 겸 표현을 여기가 매수인이 되는데 이제 법률 효과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인은 병이 되는 거 맞죠. 병이 되는 거 맞는데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만 띄워놓고 보면 매도인, 매수인이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리 얘기할 때는 항상 대리인, 상대방, 본인의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우리 현명주의라고 그랬죠. 현명. 현명. 이름을 이게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본인을 위하여 본인을 밝혀줘야 돼요. 실무상은 예를 들어서 갑이 X 건물을 매매하면서 나는 병의 대리인이야. 그래서 자기는 병의 대리인 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본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이익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불이익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법률 효과를 법률 효과는 아시죠? 이거 뭐 하도 반복을 해서 한쪽에서는 돈을 달라, 한쪽은 재산권 넘겨라. 권리 의무죠.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예요. 위한다는 게. 이 거래 결과가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유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한다는 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이 법률 효과 귀속. 문제가 행위는 대리인이 했는데, 갑이 했는데, 이 결과물, 건물을 넘겨야 되는 의무, 이거는 본인한테 귀속이 됩니다. 이게 법률 효과 귀속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시작할 부분이 바로 수권행위.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병이 이 갑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에요. 그걸 바로 이제 오늘 하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오늘 이제 무권대리부터 할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대리 제도 중에서 무권대리라는 거 할 거예요. 우리 임의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거든요. 이 수권행위가 없는 경우에요. 바로 수권행위가 없죠. 이러면 이제 무권대리인데 원칙적으로 이 수권행위가 없으면 갑은 그냥 남인데 남이 막 본인 이름 팔고 했다고 해서 효과를 주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리고 이제 그 표현대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표현대리.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심화 단계에서 할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표현대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민법이 어떻고 개념이 어떻고 이런 걸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심화 단계에서 나올 거고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표현대리는. 자, 수권행위가 없는 경우에요. 근데 우리가 2단계에서 대리행사는 현명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명.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 현출시켜야 된다. 우리 뭐 민법 조문 규정에 있지만 만약에 현명,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표현 안 하면 자기 행위로 됩니다. 이거는 본인한테 귀속을 못 시켜요. 이건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무권대리하고 무걸자의 처분행위인데 어렵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해두면 민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무권자의 처분행위 구별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냐면은 이 갑이
갑이 이제 대리 같은 경우는 난 병의 대리인이야 하면서 이제 법률 행위를 하는 건데요. 이 갑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은 이제 무권리자예요. X 건물이 X 건물이 내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내 거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을과 똑같이 X 건물에 대해 지 것도 아니면서 대리는 현명을 해서 본인을 위하여라고 표시하면서 하지만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병건데 내가 대리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건물로 파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지 거라고 팔아요. 이게 특히 가족 관계나 이런 데서는 친한 관계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이건 지 걸로 파는 거예요. 아예 내 건물이다 하면서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데 우리가 앞서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X 건물이 내 소유다. 내 소유다고 파는 거예요. 이 매매계약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채권은 여러 개 동시에 성립될 수도 있고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어쨌든 갑의 입장에서는 X 건물을 취득해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넘길 의무가 생겨요. 채무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때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라고 그랬죠. 이때 구별이 돼요. 매매행위 자체는 채권행위인데 이 자체는 유효해요. 이건 유효한데 처분행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처분권. 뭐 예를 들어서 갑이 X가 마치 지 것처럼 그렇지만 물권행위, 처분행위에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분하는 자체,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입니다. 을한테 그리고 우리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소유권이 옮겨가려면 반드시 등기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등기도 있어야 되는데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을 안 줍니다. 법에서. 효력을 안 줘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로서는 무효예요. 그렇다고 이 전제되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냐? 아닙니다. 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매매에서 보겠지만 타인의 권리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처분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등기돼 있더라도 무효 등기에 무효. 을 이름을 아무리 돼 있어도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등기 옮겨가는 방법이요. 통상 이렇게 실무로 보통 위조를 많이 해요. 위조 많이 합니다. 위조해서 특히 가족끼리 부모 자식 사이라든지 이럴 때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물권, 그러니까 채권행위, 그러니까 의무 부담하는 행위하고 그거를 넘겨버리는 행위, 처분행위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이 수권행위 없이 갑이 대리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병의 대리인이냐. 보통 위임장을 위조해서 쓰겠죠. 그렇죠? 위임장을 위조해서 수권을 받은 것처럼,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산 경우에 이제 처리 원칙적으로 무효라 그랬죠. 원칙 무효입니다. 그 남이 하는 행동 때문에 병이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민법은 일정하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일단 대리를 했더라도 그래서 서로 무기를 줘요. 본인한테는 추인권이라는 걸 주고요. 상대방한테는 철회권, 최고권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본인이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걸 알았어요.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자, 을한테 자기가 그걸 알았을 때 추인을 했어요. 이제 추인의 개념은요. 추후. 나중에 사후 인정, 승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 없이 하긴 했는데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게. 그래서 이 법률관계를 무효인데도 이 추인을 통해서 유효화시킵니다. 유효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때 그걸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죠. 법률 관계를 변동시킨다, 형성시킨다 그래서 당연히 형성권이에요. 예. 저희가 이분을 병을 좀 단순화시킬까요? 자, 예, 형성권이죠.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무효였던 법률 행위를 오케이 함으로써 유효시키니까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고, 예. 그리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예, 원칙적으로 병이, 그래, 나 오케이. 그래, 얘가 저기 대리권 내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매매 유효로. 오케이. 다 넘겨줄게. 오케이. 이렇게 추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잘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예, 갑이 을과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효과는 본인한테 직접 오거든요. 직접 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추인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의미의 계약 당사자는 병과 본인과 상대방이거든요. 그래서 을한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을한테. 오케이. 나 추인한다. 승인한다. 유효시킬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병이 예외적으로, 예, 을한테는 안 하고, 예, 갑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리인한테. 그래, 네가 권한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인정할게. 이럴 때는요, 이렇게 병이 원칙적으로 이 추인은 병이 본인이, 예, 상대방한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이 대리인한테 있어요. 무권 대리인한테. 예. 원칙은 효력이 없어요. 대리인한테 한 거. 근데 을이 알았을 때, 우리 안 거를 뭐라 그랬죠? 악이라고 그랬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이 상대방이 이때는 을이 알았을 때만, 예, 효과가 있어요. 추인의 효과. 예, 악이 알았을 때는 갑한테 통보한 것도, 예, 유효합니다. 예, 추인으로서 효력을 가져요. 예.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예, 예, 철회권이라고 주는데요. 예. 자, 갑을 관계만 한번 분리해 볼까요? 예. 갑은 추후에 승인하는, 예, 추인권을 가지고요. 을은 반대로, 예, 철회권이라는 걸 가져요. 갑이 아니죠. 예, 갑이 아니죠. 병이네요, 병, 본인. 예. 이 추인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면은 이 상대방한테 주는 권리, 철회권. 철회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 철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철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 여기서, 예, 을이 상대방이라는 게 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권한 없는 대리인이라는 걸 몰랐을 때, 선일 때만 철회권을 가지거든요. 상대방, 제 최고권, 상대방, 저기 철회권을 상대방이. 네. 뭐냐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보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철회권은 이 상대방이, 얘가 무권 대리인이라는 걸 몰랐을 때만 주는 권리예요.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추인권은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예, 서로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본인이 추인권을 먼저 행사하느냐, 상대방이 철회권을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법률관계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 물론 나중에 뭐 두 사람이 합의하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일단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일 때만, 그러니까 대리권 있음을 몰랐을 때만. 예. 악이면 줄 필요가 없겠죠. 항상 저울질 해보면 무권 대리는 거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나 이거 그냥 무효로 할래. 예, 그런 권리를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자, 추인권도 행사되고 철회권도 행사됐어요. 그럼 어떤 게 우선일까요? 예, 민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예. 먼저 도달한 쪽이 윈입니다. 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권을 주고, 예, 형성권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추인을 하면, 예, 추인을 하면 당연히
이게 유효화됩니다. 예, 상대방이 당연히 철회권 행사하기 전까지. 이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추인을 통해서 유효화시킬 수 있어요. 예, 유효한다는 본인의 기속이 된다는 의미예요. 본인이 그림을 지게 돼요. 권리 의무를 다 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화되는데 예, 언제부터 유효화될까요? 우리 뭐 계속 쓰는데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처음에 예,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유효한 걸로 다뤄져요. 그래서 매매는 뭐 11월 1일 날 있었다. 11월 1일 날 있었다. 근데 본인이 예,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한 12월 1일 날 예, 추인 나 그래 오케이 할게. 그러면 이 추인한 시점부터 유효한 게 아니라 이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거예요. 소급이라 그러죠. 예, 이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소급표를 가져요. 소급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철회권 상대방도 무기를 주거든요. 예, 이 사람도 일정 범위 안에서 예,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얘가 대리 무권 대리인 거 몰랐다 이러면 이 사람은 예, 뭘 해야 되냐면은 철회. 철회하는 개념도 좀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예, 철회는 예, 법률 효과가 예, 발생 전에 예, 발생하기 전에 예, 자기가 저지시키는 권리예요. 발생 못해도 저지하는 거예요. 철회. 예, 우리 다음에 이제 채권법에서 이 조문에 이제 나올 건데 여기서 철회는 이 상대방 철회권을 철회권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철회권은 그 자기가 무권 대리인 거 아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랬죠. 아기자는 안 줘요. 무권 대리인지 나중에 보니까 무권 대리인이 했을 때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먼저 추인해 버리면 철회 못 합니다. 예, 철회 못 해요. 그래서 철회권도 이것도 역시 자기 철회를 통해서 이 법률 관계를 예, 원래 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변동을 시켜서 이것도 똑같이 예,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예. 저희가 이 철회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원래 무효였죠. 자기가 이거 뭐 거래해봐야 이익도 아닌 것 같고 무권 대리인이네? 나 철회할래.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예, 상대방한테 예, 철회권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최고권도 있습니다. 최고권. 이제 최고라는 말은 우리 이제 민법에 자주 나오는데 독촉한다고 보시면 돼요. 독촉. 예, 독촉. 우리 뭐 내용 증명들 많이 보내잖아요. 그게 뭐 최고장, 독촉장 많이 얘기하는데 예, 재촉하는 거죠. 뭐 해달라, 뭐 해라, 확인해달라, 예, 독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이 최고는 뭐냐면 뭐에 대해서 독촉을 하냐면은 예, 을이 상대방이 본인한테 이거 무권 대리 행인데 너 이거 추인할래 말래? 이거 오케이 할래 말래? 예, 이걸 독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최고라는 표현, 민법에 최고라는 표현 많이 써요. 예, 이제 독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추인할래 말래? 이때는요 최고권은 무권 대리 갑이 무권 대리인 걸 알았어도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최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준법률행위하고 우리 법률행위 구별할 때 보통 이 최고, 예, 최고 이게 준법률행위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제가 설명드려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예, 뭐가 준법률행위? 이 최고가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위예요. 뭐냐면 법률에 의사표시는 있어요. 예, 의사표시는 있는데 법률에 의사표시 플러스 자기 의도한 대로 해라고 그랬죠. 그렇게 효과를 줘야지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왜 준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의사표시는 있어요. 너 승인할래 말래. 그러니까 추인할래 말래라는 의사표시는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률 효과는 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병의 선택에 따라 법률 효과가 정해집니다. 병이 오케이 추인하면 유예가 되는 거고요. 추인 거죠. 나 추인 안 할래.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예, 법률 규정. 그러니까 병의 선택에 따라서 효과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있지만, 예, 법령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있지만 이 의도대로 효과는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최고는, 예,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 철회권은 다르죠. 법률 자기가 직접 변동시켜,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철회나 추인은, 예, 자기 의도대로 되는 거거든요. 의사표시 요실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최고 할 때는 이제 민법 규정은 항상 있어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란 말이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바로바로 대답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서면으로 보통 최고장, 독촉장 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예, 확실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줍니다. 예, 예. 이 상당 기간 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뭐 상당 기간은 결국 이제 거래 관념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뭐 2주가 될 수도 있고, 예, 3주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근거리인 경우는 1주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왜 이제 그 상당한 기간 안에 만약에 그 병이 나 추인할래, 오케이, 나 이거 추인 못해, 노 하면 좋은데요. 이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노도 아니고, 예, 오케이도 아니고 이렇게 답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답을 안 할 때, 예, 답변이 없을 때. 그렇죠. 침묵하는 경우죠. 답이 없는 경우. 이제 답이 없는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11월 1일 날 최고라는 독촉을 하는 거죠. 예, 병한테 이거 이 매매 계약 어떻게 할래? 오케이 할래 말래? 추인할래 말래? 이렇게 최고를 했거든요. 근데 한 20일까지는 답을 달라. 이 정도 충분해 보여요. 한 20일 정도. 그랬더니 답이 없었어요. 아무 답이 없었어요. 예. 이럴 때는 자, 우리 표현이 있는데요. 아이고. 여기에다 쓸까요? 제가 여기를 조금 이제 꼼꼼하게 설명한 이유가, 우리 지난 시간에 도달주의 했지만 발신주의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민법에서는, 예, 의사표시는, 예,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발신, 예, 도달주의 예외라고 얘기하는데, 예, 발신을 기준으로 해요. 예외적인 경우. 당연히 예외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최고를 해요. 한 20일까지는, 예, 좀 답 좀 해주십시오. 병한테. 이거 추인하겠습니까? 오케이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했을 때 20일 안에 발신만 해주면 돼요. 예산에 발신. 예. 근데 한 19일쯤에, 예, 병이 발신을 했거든요. 나 이거 추인 뭐 할래 안 할래 답을 했는데 실제로, 예, 이때 병은 답장을 날렸는데 을한테 한 11월 25일쯤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은, 예, 병이 날린 시점이라는 거예요. 병이 나 추인한다는 날린 시점이 기준이고요. 도달 시점은 관계없어요. 늦게 오든 말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르지 않은 경우에. 예. 그래서 요때까지 도달은 관계없고요. 이 사람이 답한 게 언제 도달한지 관계없고 요때까지, 예, 발신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때까지 발신을 안 했다. 예, 안 날렸다. 요때까지 도달은 관계없고. 그러면 우리 민법은 거절로 간주합니다. 예, 추인 거절. 나 이거 추인 안 할래로, 예, 간주. 예, 간주는 입증을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예, 다른 효과, 법률 효과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절로 했으니까 결국은 무효가 확정되는 거죠. 예, 추인 안 하니까 병이. 예.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도달주의라면 20일 기한 줬으면은 요 안에 무조건 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병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이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해줬으면 이때 발신만 하면 돼요. 이거 도달, 예, 을한테 언제 도달할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기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는 다르다는 걸 좀 아시고요. 대리 부분에 자 마지막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156시 지금은 조문만 아시면 됩니다. 이 조문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갑한 때 수권행위, 그러니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없을 때 이 갑이 을한테, 상대방한테 대리인이 어떤 책임을 질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을도 보호를 받아야 되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자, 자기가 갑이 대리권이 있다고 입증을 하면 본인한테 기소시키면 되겠죠. 근데 자기가 대리권이 있다는 거 입증도 못하고, 입증도 못하고, 본인이 추인이 있었다. 오케이 했다. 추인도 안 했다. 이럴 때는 갑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이행하거나 이행을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을이 보호를 받아야 되죠. 을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을이 을을 굳이 보호 안 해줘야 될 경우도 있겠죠. 우리 저울질해 보면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 걸 알았어요. 아는 걸 우리 악이라 그랬죠. 악이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라고 그랬죠. 과실. 과실.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때 주의 의무 혜태라고 얘기하는데 과실이 있었을 때는 굳이 을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이럴 때는 갑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뭐 건물 넘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무권 대리인 책임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입문 단계에서는 조문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대리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